보수가 집권하면 왜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진보가 집권하면 왜 경제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는지. 1번, 정치에 대한 관심.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카페에 있어 보면 젊은 학생들이 정치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는데요. 정말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 보수와 진보, 이 보수와 진보는 어떤 거고, 보수가 집권하면 왜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진보가 집권하면 왜 경제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번, 보수는 독재? 보수는 기존의 질서와 안정을 강조합니다. 혼란이나 변화보다는 기존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민주적인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독재적인 리더십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게 보수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재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걸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지금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부자들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통 보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보수라는 것 자체가 질서 유지, 기존의 것이 좋다, 이런 관념이다 보니 이런 이미지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진보는 경제 망한다? 진보는 반대로 변화와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거죠.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가 있겠죠. 분배를 강조하다 보면 자본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념부터가 경제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보수는 질서와 효율, 진보는 변화와 이상. 그래서 진보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다 보니까 효율과는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보수라면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고, 진보는 너는 어떻니? 너는 어떻니? 이렇게 다 물어보다 보니까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보는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의 한계, 그리고 구조적인 한계에 가끔 부딪힙니다. 어떤 정책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보통 지금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들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좀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서로 잘 타협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1번,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대립. 보수는 권력을 지키려고, 진보는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려고, 이런 태생적인 차이가 타협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유튜브만 봐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설명하는 영상은 찾기 힘듭니다. 진보 유튜버면 무조건 진보는 최고, 보수 유튜버면 무조건 보수는 최고, 이러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 얻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통 30대, 30대, 40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해도 진보인 30%, 뭐라 해도 보수인 30%, 왔다 갔다 중도 40%.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돈이 되고 조회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역사와 저성장. 우리는 가까운 역사에 군부 독재와 민주화 운동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독재, 진보는 민주화 운동,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는 저성장 시대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석유가 나오거나 비상한 기업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낮은 성장률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기존 진영들의 방식대로 가면 보수라면 파이를 키워서 다 같이 나눠 먹자. 근데 파이가 커지지 않는 겁니다. 진보라면 복지를 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자. 근데 돈만 주고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방식 모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번, 구조적 문제. 그리고 현재 그 정치 구조가 5년 단임제 플러스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대통령 한 명한테 집중되고 5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한쪽 이념이 집권을 하면 반대 진영과 협력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적이고 길게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정책들을 모두 폐기합니다.
그대로 정책을 실행해서 만약이라도 잘 되면 반대 진영한테 힘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기존 정치 방식대로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5번 해결 방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보건 보수건 간에 진영 논리는 그만 따지고 우리 스스로가 수준 높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이걸 구조 개선을 해서 4년 중임제를 하거나 대통령 권한을 조금 나눈다. 그러려면 시민의 여론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야당 인사를 총리에 앉히는 코아비타시옹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책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진영 논리, 지역 논리에서 벗어나서 정책이 실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걸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요새는 정말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다행히도 진영 논리에 휩싸이는 그런 시민들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보수는 보수라면 무조건 맞고 진보는 진보라면 무조건 맞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다가설 게 아니고 실제로 정책의 장단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여론을 구성하게 되는 우리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민주적인 절차와 인권을 더 존중하고 반대로 진보는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현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스스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 정책의 장단점을 잘 투명하게 알아보는 그런 지적이고 수준 높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 이번 기회에 정치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시고 감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겠다. 정말 정책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지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는 뭔데? 진보야 보수야?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수준 높은 시민이 되셨으면 좋겠다. 제가 감히 한번 얘기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